네, 오늘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프로그램을 배운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제가 뭐 프로그램을 잘 개발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컴퓨터 공학과를 다녔습니다. 컴퓨터 공학과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었냐라고 해보면 조금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사실 프로그램을 가장 처음 접한 거는 베이직이라고 해서 지금의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저학년 때도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처음 배우게 됐어요. 어, 지금 잘한 선택이 있고, 잘했다고 선택되는 게 있고, 좀 후회스러운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잘했다고 선택한 거는 중간에 좀 나올 것 같아요. 베이직이라는 걸 하다가, 제가 그때는 컴퓨터 학원 같은 데서 배웠어요. 컴퓨터 학원. 그때 어렸을 때 컴퓨터 학원이 은근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꽤 오래전인데 지금은 오히려 컴퓨터 학원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학원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언어를 처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들어가면서 C 언어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그러니까 C 언어는 지금 생각해봐도 아주 기본적인 언어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언어, 기본. 음, C를 통해서 알고리즘도 배우고 뭔가 그 문법적인 거,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 같은 걸 배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C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C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중간 단계로 C++ 언어가 있었어요. 이것도 배웠습니다. 이때 이제 객체지향 개념을 처음 배웠죠. 객체지향. 근데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나 여러 프로그래머들이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C로 지금도 거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C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C++로 어떤 툴들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툴은 다 아직도 C++로 만들어요. 왜냐면 이게 장점이 뭐냐면 메모리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정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이나 아니면 툴 이런 것들은 이게 정교한 작업이 엄청나게 요하기 때문에 C++로 만듭니다. 메모리를 그대로 할당을 받아서 그대로 해제를 하는 식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 장점이 있고 이것도 지금까지도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맞긴 맞아요. C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저의 모국어인데 모국어를 써먹질 않아요. 자, 그래서 제 인생의 제2 외국어인 자바라는 언어를 처음 만납니다. 이때 자바가 한 대학교 조금 고학년 때 만났어요. 3학년 때쯤 자바. 이것과 함께 웹이 발달하면서 자바스크립트까지 조금 보게 돼요. 자, 이때 이제 웹 시대가 온 거예요. 웹. 자,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자바로 모든 언어는 통일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 아니다. 자바도 기존의 베이직이라든가 C처럼 넘어가는 언어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한 20년이 흘른 지금 시점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자바나 자바스크립트가 현재 저희 현업, 그러니까 어떤 실용적인 걸로 봤을 때는 아주 아주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때 제가 이제 언어를 프로그램을 배운 결정적으로 배운 게 제가 사실 이때까지 이게 거의 대학교의 커리큘럼이었어요. 대학교의 커리큘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학 전공을 배워도 뭐 저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더 훌륭하게 배우셨겠지만 뭔가 조금 손에 안 쥐어진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남는 게 없다? 뭔가 내가 얻어지는 게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개발적으로. 근데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대학교 4학년 정도에서 비트 컴퓨터라는 학원을 다닙니다. 제 인생은 그 비트 컴퓨터를 기점으로 비포와 애프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비트 컴퓨터는 뭐 지금 제가 뭐 컴퓨터 학원 광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광고하면 안 되죠. 아니, 광고를 저한테 맡길 리도 없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는 저는
비트컴퓨터가 나름대로 자부심이 굉장한 학원이었어요.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어떤 학원이 시험 봐서 들어갑니까? 돈 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야죠. 근데 시어너라는 시험을 받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반을 들어갑니다. 전문가반. 야, 이 전문가반이란 프라이드가 상당했어요. 제가 지방에 그때 살았는데 서울에 비트컴퓨터를 다니기 위해서 이제 친척 집에 머무르면서 다녔는데 전문가반을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서울에 상경을 한 거예요. 차 타고 와가지고 차를 그때 버스 타고 와가지고 그 공부하시는 분들 그 옥층에서 근무를 그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런 거예요. 어, 학원 자랑 아니에요? 6시까지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고 7시부터 10시까지 스터디를 해요. 와, 이게 나름 뭐 프로그램 사관학교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한 97년 8년 막 이때. 근데 저는 그래서 이분한테 공부하고 계신 분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잠깐 시간 되시냐고 하면서 이 학원 어떠냐. 왜냐면 그 학원비가 한 300만 원 정도 했어요. 와, 이거 그때 당시 이 돈이면 엄청났거든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연봉이 한 1000만 원에서 2000, 1500 막 이랬을 때 IMF 좀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높지 않은 시절에 300만 원이면 보통 월급 한 두 달분? 그러니까 500만, 지금은 500만 원, 한 800만 원 돈이겠죠.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제가 내려가는데 설레더라고요. 이 학원에서 내가 뭔가 배우고 싶다. 그래서 6개월 과정을 듣습니다. 학교요? 학교 휴학했어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 휴학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후회가 없어요. 그때 당시 여기를 선택했다는 거는 돈도 돈이지만 굉장한 각오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풀타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꽤 많은 걸 배웁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대학교 3년 동안 배운 것보다 여기서 6개월 동안 배운 게 더 많다. 저는 윈도우 반을 들어가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좀 안 좋은 선택을 했죠. 그때 반이 뭐가 있었냐면 네트워크 반이 있었고 또 하나는 리눅스 반이 있었고 뭐 이런 반들이 있었어요. 좀 약간 다른 것들을 하는. 근데 제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좀 약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후회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좋게 생각해요. 윈도우 반 가서 저는 이게 만들어지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윈도우 반 가서 좋았던 거는 이 반보다 그 앱 개발에 훨씬 유리해요. 왜냐면 잘 보면 이때 당시 윈도우의 그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라든가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화면을 만들었던 것이 앱하고 개발이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해보면. 그래서 접근이 좀 쉽다라는 건 좀 있어요. 제가 늦은 나이에 앱 개발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윈도우 반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약간 도움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저는 그때 자바반도 있었네요. 자바반. 근데 자바나 리눅스는 지금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 양대 산맥이에요. 프로그램 언어에 있어서 꽃이 자바고 지금 OS에 있어서는 그냥 리눅스 시대라고 그냥 뭐 10년 전부터 그냥 리눅스로 왔던 것 같아요. 완전하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길로도 선택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때 그 집중된 6개월의 시간이라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성장을 저는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했고 프로그램 배운 시기는 정말 그때 지식적인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사실은 뭔가 제가 제대로 된 걸 혼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채로 뭔가 함께 뭔가 개발하는데 같이 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입사를 해서 사실은 이게 이때가 정말 가장 컸던 것 같은데 그때 메일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있었어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신입으로서 이 모든 걸 설계하고 만들고 서버를 돌아가게 한다. 지금 생각해도 좀 아찔한 것 같아요. 웹메일을 만들고 그 웹에서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그때 한 메일이 한참 잘 나갔을 때니까 그거를 시스템에다가 녹여내고 서로 주고받고 이거를 그때 제가 거의 혼자 개발했거든요. RFC 문서 보면서 이 메일 파싱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고
또 RFC 문서 보면서 메일이 주고받는 거를 또 공부하고, 그거를 또 날코딩으로, 그때는 뭐 인터넷이 많이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많이 접근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맨땅으로 개발을 했던, 물론 그것이 되게 문제도 많았고, 힘들었고, 날도 많이 새고, 뭐 버전 2.0까지 만들었지만 결국은 좀 너무 문제가 많았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깨지고 힘들었던 만큼 배운 건 좀 있지 않았던가라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 시기에서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들을 대학교 전공이라든가 비트컴퓨터에서 좀 많이 배웠다면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안 개발을 많이 이제 안 하다가 제가 가장 공부를 집중해서 이제 더 많이 하게 된 게 앱 개발하면서, 물론 이제 회사 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것도 있지만, 앱 개발을 하면서는 왜 공부가 잘 되냐면, 내가 목표를 하는 것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화면에서 뭐 검색 기능을 만들겠다. 그리고 어떤 그 화면을 이제 만들고 어떤 데랑 통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그러니까 어떤 내 목표가 생기잖아요. 목표가 생기니까 뭐 책을 보더라도 이 책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내가 얻으려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돼요. 인터넷을 찾더라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고 그걸 실제 쓰는 데까지 하게 돼요. 좀 이게 무슨 차이냐면, 그냥 책을 읽거나 그냥 공부를 하면 이게 내 건가 아닌가가 좀 헷갈릴 정도로 그냥 쓱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책을 한 권 봤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에서 뭔가 아무리 그 유튜브를 보고 뭘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해보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뭔가 막혔을 때 그걸 찾아서 그걸 내가 적용하는 것처럼 공부가 잘 되는 건 없잖아요. 이걸 제가 5년 정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내 것으로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그냥 제가 했던 과정들을 좀 얘기 드리는 거고,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앱 개발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또는 어떤 뭐 사이트를 개발하실 수도 있죠. 정말 완성도가 조금씩 생기는 이 개발을 추천을 드리고,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거나 뭔가 해보고자 하시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기를 집중시킬 수 있는 환경에 어떻게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로 문제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문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